자, 87. (0부터 4까지) 정의됐고, 이게 핵심이죠. 하람이 무슨 함수? 뭐? 아닌가? 뭐? 민재. 네? x는 1이지. 그렇지, x2 대칭. x2 대칭이니까 여기가 얼마? 2. 지금 평균이란 소리죠. 근데 얘는 이제 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벨 쉐입을 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생각했거니 하면서 푸는 거예요. 평균 2가 맞겠죠,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는 6분의 1이래요. 0부터 1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 0부터 1까지가 여기가 6분의 1이라면 3부터 4까지가 얼마겠어요? 똑같이 6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긴 6분의 2가 되고 6분의 2가 되겠죠? 끝. 대칭성 봐라 이 말이죠. 왜 여기서 선생님이 x는 2 대칭해서 마치 평균 2인 것처럼 했냐? 평균 2가 맞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규 분포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좋은 툴이다. 한번 봐두시라. 89. 정규 분포로 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대용으로 쓰이는 거죠. 18일 때랑 26일 때랑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촥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8일 때랑 여기가 26일 때랑 같으니까 딱 가운데 값이 하람이 얼마니? 22. 그렇지. 22. 이게 평균이구나. 그랬을 때 14 n 플러스 4 시그마, 그러니까 14 값이 결국에는 22에서 4 시그마만큼 같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여기가 20인데 얘가 m이죠. 여기서부터 4 시그마만큼 왔던 값이랑 누구랑 같대? 14랑 같대. 대칭성이. 이해하세? 그러면 시그마가 얼마? 사람 시그마 얼마? 9. 자, 몸풀기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99. 자, 이항분포로 연계를 했죠. 여러분 뭐 가위가위보 확률이 항상 일정하진 않지만 문제에서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죠. 하람 나랑 가위가위보 해. 가위바위보. 자, 너가 이길 확률은 얼마였어? 3분의 1이지. 증명을 해봐 하면 어떻게 돼? 너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선생님이 낼 수 있는 경우의 3개. 그치? 그러니까 3 곱하기 4은 9. 그 9가지 중에 너가 이기는 경우의 수는 주먹으로 이기는 거 하나, 과위로 하나, 이게 뭐 뭔 말인지 알겠죠? 비기는 경우가 셋, 지는 경우가 셋. 그러니까 이기는 경우는 윈 확률은 얼마? 3분의 1이지. 그럼 얘를 이항분포로 보자. 이항분포로 본다는 건 이기는 건 3분의 1, 비기거나 지는 걸 3분의 2로 본다는 거죠. 이길 확률을 물었으니까. 그러면 288번 288 3분의 1 이렇게 적죠. 오케이? 민재 이해하죠? 자, 그러면 얘를 노말로 바꾸고 싶어요. 평균 얼마? 네? 평균 잘 적었네. 96 시그마 뭐지? 8제곱. 네. MPQ 해주면 되겠죠? 그걸로 이제 88번 112번 그러면은 88은 96 기준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시그마 하나 2도 시그마 하나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가 없죠. 왜 없어? 정규 분포표를 안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겠죠. 무조건 정규 분포표를 줄 텐데 선생님이랑 분명히 했잖아. 우리가 벨쉐입에서 시그마 하나가 어느 정도라고. 시그마 하나면 어느 정도로 기억하라 했어?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평균에서 내가 표준 편차 하나만큼 넘었어요. 그럼 내 등급은 대략 3등급 안으로 들어왔다 했잖아. 16%라고 얘가.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얘가 34%에 해당합니다. 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지.
정도 상식이라 했습니다. 시그마 하나는 34, 16 그 딱 사이에 걸치는 거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문제 풀 때 감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이 돼요. (501)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나한테 준 거는 x의 제곱을 줬죠. 그럼 얘는 분산이랑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산 x는 2x제곱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거 쓰라는 거죠. 틀리더라도 한번 풀어봤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평균은 나에서 구할 수 있네요. 평균은 얼마예요? 사람이 평균 얼마?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 이 대칭성 아까부터 보는 거. 평균 얼마? 80가 6,400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은 36 남고 36이 분산이니까 시그마는 6이다. 이거 찾아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 이거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 걸 꽁꽁 숨겨놓는 행동에 불과하다. 모든 애들이. 됐죠? 그러면 이제 92는 시그마 2개 빠졌지.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했지. 시그마 2개 빠지면 한 2.5% 가까이 된다 했죠. 2.5%. 기억나? 그냥 답이 얘밖에 안 되겠지. 계산할 것도 없는 거야. 딱 감각이 있으면 객관식은 팡팡 찍고 넘어갈 수 있어. 2.5도 안 되죠. 2.23? 이 정도. 501이었고 502.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다 선생님이 선별해 놓은 문제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된 문제를 여러분이 풉니다. 결국 시험장에서는 자,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시험장에서는 여러분한테 평상시처럼 문제가 똑같이 주어져도 평균이 높겠어 낮겠어? 기말고사 평균이 높을까 낮을까? 민재야. 예? 기말고사는 평균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높겠지. 비교적 쉽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들이 맞추는 건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남들이 못 푸는 거 푸냐 안 푸냐 싸움인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변별이 더 있는 거고 기말고사는 변별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총점 싸움에서는 유리하지. 여기서 뒤집으면 크게 뒤집으니까 점수가 커버리니까. 그러면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어요. 자, 해석 m6제곱 해놓고 잘 봐봐.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인다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보여? 자네 보이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 0부터 지금 이 m까지 줬죠. 0부터 2m까지 줬죠. 얘를 무조건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0에서 m 거쳤다가 2m이죠. 무조건 대칭된 거밖에 못 푼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 값이 0.9876이야. 9876. 이게 굉장히 뭐 한 거야? 타이트한 거라고. 양쪽 끝단에 1% 정도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이게 2를 넘어서야지. 2.5밖에 없겠네. 알고 보는 거야. 알고 보고 곱하기 2 해보면 이 숫자가 나오지. 감각적으로 알고 봐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모르면 못 푸나요? 그러진 않죠. 근데 누군가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거 하고 있고 누구는 그냥 바로바로 풀고 그 차이라는 거죠.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m이죠. 2m. 얘가 0인. 근데 여기 전체가 지금 얼마라고? 0.9876. 반으로 쪼개면 얼마나 나와? 0.6부터 76부터 쪼개야겠지. 천천히. 76은 38로 쪼개고 이거 98은 4구로 쪼개고. 그래서 이 2m 값이 2.5랑 관련이 있겠다. 그럼 m 더하기 2.5 시그마가 얼마다? 2m이다. 그럼 얘가 m이다. 그럼 시그마가 6이라 그랬으니까 15가 m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24는 시그마 하나 간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시그마 1.5개 간 거니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감각이 중요합니다. 505번 별표 2개.
이 정도가 하나 나올 거고 이걸 틀려버리면은 이제 좋은 점수 받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 내신 문제 이 느낌이야. 정규분포는 쉬운 건 다 쉬워. 남들 다 맞춰. 그리고 시간 아껴가지고 이거 푸냐 못 푸냐 싸움인 거야. 푼 사람? 푼 사람? 못 풀겠지? 봐봐 이런 걸 풀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쉬운 것 같지만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안 풀리는 거야. 보세요. 변수 2개 던져주는 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변수를 2개 던져줬어요. x 하나 줬고 y 하나 줬죠. 자,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 하람이? 하람씨 뭐가 같습니까? 화면 힘들어 안 해? 뭐가 같습니까? 사나라. 응? 평균이 같지?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평균이 같은데 뭐가 달라? 산포도가 다른 상황이야. 자, y는 다음과 같이 줬다. y는 다음과 같이 줬다. 그냥 평균이 같대. 그럼 평균이 같다로 식을 하나 세워야겠지. 얘랑 뭐가 같다는 거야? 얘가 같다는 거잖아. 그쵸? 얘는 어떻게 적어요? 3x-a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m은 3m-a랑 같다. 그러니까 a가 2m이다. 이거 뽑아내야지. 그 다음 시그마를 찾아야 되니까 분산 이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적는 것도 웃기는 건데 바로바로 나와야지 사실. 9vx랑 같죠. 그래서 9, 4, 36이 됩니다. 얘는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고, 그래서 시그마가 6. 시그마 찾는 거야. 시그마 찾았다. 찾았지?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나 두 개를 따로 그려야 돼. 따로 여기서는 x랑 p 따로따로 있잖아. 따로 그리세요. 하나는 x, 하나는 y. 4보다 작은 게 a보다 큰 거랑 같죠? 이게 어려워지면 케이스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둘 다 가운데 m이 있는 거야. 둘 다 m이 있어. 근데 4보다 사실 어디다 해도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4보다 작은 것이 a보다 큰 거랑 같대. 근데 a는 2m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2m 즉 a 여기랑 같다. 이렇게 그림을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려지면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4가 m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그림을 그려야 돼. 항상 어려운 문제는 다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그림 그렸어요? 그렸니? 꿈속에서 그리면 안 되고. 자, 그림 그렸으면 이제 해석만 해주면 되죠. 자, x는 시그마가 얼마였어요? 2였죠. x는 2였습니다. 시그마가. y는 시그마가 얼마예요? 6이었어요. 여기 6이야 6.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기만큼 가는 값이 m이에요. 값의 차이가. 여기에서 여기만큼 오는 값은 m-4예요. 근데 얘 비율이 몇 대 몇이랑 똑같아야 돼? 비율이? 둘 다 시그마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겠어, 민지야? 얘는 시그마가 2짜리, 얘는 시그마가 6짜리야. 그럼 얘랑 얘가 표준화 했을 때 딱 대칭되는 사이즈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일정 시그마만큼 왔고 여기도 일정 시그마만큼 왔으니까 같은 길이란 말이야, 표준화했을 때. 근데 산포도가 2대 6, 즉 1대 3이야. 그러니까 길이도 몇 대 몇이겠어? 그래서 그렇지, 1대 3이지. 그래서 바로 식을 세워버리면 n-4가 항상 아래지 크다 작다 생각을 하고 커 작어. 민수, n-4가 커 작어. 작지. 얘가 작잖아. 그러면 얘가 m이랑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3분의 1 해주던지 아니면 여기다 3배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n값이 6이 나온다. 그럼 끝났죠. 자, 선생님 이렇게 말고 식으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식으로 할 거면은 정규화를 하면 돼요. 어떻게? 자, 4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그리고 2m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가 뭐하다? 절대값이 같다고 해야겠지. 이때는 반대니까 서로. 그래서 서로 반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식으로 할 거면. 근데 식으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딱 봤을 때 n-4랑 m이 같은 거리만큼 정규화됐을 때 떨어져 있을 텐데 얘가 산포도가 1대 3이니까 그냥 값이 1대 3이겠다. 이 정도로 끝내야 돼.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잘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과탐에서도 비례식 쓰는 것들 잘 사용하고 사탐에서도 뭔가 도표 문제를 풀거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을 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정규분포 쉬운데 왜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이게 어느 정도로 쫀득쫀득하게 와야 돼? 선생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막 비율이 보이고 뭐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와야 어려운 문제가 손쉽게 풀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시한다니까 정규분포를.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 잘 몰라. 알았으면 이걸 다 완벽하게 대답해야지. 선생님이 정규분포를 시작할 때 개념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 대표값과 산포도가 있다. 근데 정규분포에서 산포도의 의미를 고르다라고 설명을 할 때 둘이 평균이 같은데 산포도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학적으로. 그거 갖고 만들었잖아 지금 문제를. 그렇지? 물론 평균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건 수많은 정규분포를 하나로 다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대성, 닮은 비를 가지고 문제를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이 공식들은 당연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라고. 이런 수준의 것들을 풀어야겠구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당연히 3단계 문제를 도전을 해봐야 돼. 정규분포는. 알겠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더 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라 했지. 선생님이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에서 빈출됐던 유형들도 줄 테니까. 근데 이걸 내가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지금 공부해야 되는 그 수준과 난이도가 다르잖아. 내 중간고사 성적 대비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한다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중간고사 때 성적을 생각해보면 기말에서 그때보다 더 잘 봐서 등급을 바꾸고 싶다 하면 어려운 걸 풀어야 되고 나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중간고사 성적을 봤을 때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해도 안 뒤집어진다, 그러면 기본 문제만 잘 풀고 나머지 과목에 투자하자,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우선순위에 맞게 공부할 걸 준 거고 학생들마다 공부해야 될 건 다르니까 우선순위에 맞게 해라 이거지. 영록이 알겠니? 영록 아저씨는 뭐가 중요해? 정시가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를 더 열심히 봐야겠죠.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걸로 나는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보고 토요일날 이제 이항분포와 관련돼 가지고 어렵게 나오는 것들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산확률 분포 표 만드는 거 여전히 힘들다 했지. 그거 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건부 확률을 뭘로 한다? 강의로 올려줄 거니까 타이밍 맞게 들어라. 알겠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내신 준비를 하진 않기 때문에 메인 강의 시간을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다른 시간에 위적부 애들도 수업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죠. 애시당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니까. 고생하셨습니다.